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2월 7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의 첫 번째 무료 야간 방송이죠. 벌써 2월달이 됐습니다. 2월의 첫 주가 지나갔고요. 다음 주면 설이에요. 다음 주는 3일밖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금방 또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그만큼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천당과 지옥을 다 경험을 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3월까지의 폭락, 그리고 12월까지의 상승, 엄청난 한 해를 보냈고요. 또 어느 때보다도 신규로 주식시장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었던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새로운 그런 기록들이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새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결과가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나름 좋은 결과를 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면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게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두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지 못한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헤맬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강할 때, 좋을 때 진입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가니까 나는 종목 고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펀드 가입할래, 그렇게 해서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2007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죠. 당시에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지금은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펀드도 어쨌든 로스컷도 정해서 지키고 하니까 무조건 홀딩하던 그런 어떤 관례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잘못 들어가면은 손실이 누적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 짧은 3일간의 매매 잘 하시고요. 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입니다. 21년만 나왔네요. 2020년은 526%로 누적 수익이 마감이 됐죠. 그리고 2021년은 10.9%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 흐름이 좋았어요. 1월은 초반에 흐름이 좋았는데 중반 이후에 좀 짧게 손절하는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아쉬웠었던 한 달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들어서는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2월 같은 경우에는 1월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결과도 괜찮고요. 앞으로 또 흐름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2월부터 좀 잘 운영을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웠어요. 1월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좀 무리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50% 60% 이상 수익 났던 종목들,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종목들 본전에 매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한 달이에요.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래요. 접근했던 종목들이 일단은 한 번씩 다 급등을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소 10% 이상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좀 욕심을 부리다가 번전 매도하고 그러면서 크게 좀 재미가 없었는데 2월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리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수익률 점검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수익률이 여기 나오고 있네요. 네, 순서가 약간 얽혀 있네요.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시장이 다 좋았죠.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했어요. 양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시장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특히 자, 이제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파생이 돼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요일에 급등해서 출발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상방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 일단은 뭐 소폭 좀 내려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상관없다. 상방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요일에 기회가 왔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는 파생 전략은 좀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시장이 반등하는 상황,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반등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원인을 보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중형주. 네, 잠시만요. 네, 모니터를 두 개를 보고 있는데 하나가 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꼽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형주 그리고 자, 소형주 다 반등을 했죠. 예, 그래서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좋았어요. 중소형주가 좋다는 건 역시 개별주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그 시장의 형태가 개별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괜찮았다, 괜찮은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상승의 원인이 역시 개별주가 강했었던 그런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는 수급이 괜찮았었어요. 수급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를 해줬어요. 목요일만 좀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목요일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목요일만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요. 뭐 기관하고 개인이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기관도 역시 뭐 월요일, 금요일에는 매수를 해주면서 같이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급적으로 괜찮았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는 대형주예요. 대형주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괜찮았는데 지금 대형주 차트 한번 봐보세요. 대형주 차트 그리고 코스피 차트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월요일에 좀 반등, 그리고 화요일까지 반등하고 그 이후로 쭉 조정받았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코스피가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형주,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의 지수가 괜찮은 흐름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약했다. 그럼 다른 대형주들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는 이제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다른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수는 오히려 고점을 한 번 정도 더 뚫어줄 가능성이 남아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고점을 뚫고 계속 가는 그림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다른 대형주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면서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다시 한번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뚫어준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등은 하되 고점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지수가 고점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흐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시장을 관찰할 때
좀 자세하게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른 대형주의 흐름이 엇갈리는지 같이 가는지, 다른 대형주들도 같이 꺾이면 뭐 같이 꺾이는 거고요. 삼성전자하고 같이 날아가면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겠죠. 그런데 현재 예상으로는 삼성전자는 고점을 뚫고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이 나오는지 좀 면밀히 저도 관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쪽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 미국 시장이 강했어요. 다우존스는 고점을 못 들었는데 나스닥, S&P 500 다 고점 뚫었죠. 그러면은 다우존스의 일부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좋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한국 시장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이 훨씬 약하죠. 미국 시장은 고점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못 가죠.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코스피와 미국 시장의 어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커플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가더라도 한국이 계속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한국은 미국보다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단기적으로 최악의 흐름은 면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악의 흐름은 면했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힘을 낸 후에 서서히 이제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고점에 대한, 여기가 고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뚫더라도 결국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유력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하다가 한 번 정도 쳐올리는 그림, 그게 유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번 주였었죠.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황이 또 이제 변하니까 제 예상도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서 다시 한번 또 돌파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망이 좀 변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기적으로는 완전히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당분간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게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가면은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매도를 영원히 없애달라, 그렇게 올렸는데 사실 뭐 지금 주식 투자 얼마 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공매도가 없는 나라,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이 계속 날아가느냐, 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과거에 파생시장, 선물 옵션, 뭐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그랬어요. 무조건 수익이 나려면은 올라갔어야 돼요. 현물이니까 무조건 상승해야 됐죠. 그런데 시장이 변한 겁니다. 파생시장도 있고요. 선물이 꺾이는데 종목들은 시장이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은 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필요악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공매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도를 좀 개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월 3일부터 일부 재개를 한다고 했어요. 일부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재개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시장 전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 200이면은 시가총액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이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전체의 공매도가 다시 재개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재개되자마자 시장이 폭락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종목의 흐름이나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 공매도를 외국인이나 기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하는 거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가격 부담이 엄청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하기가 엄청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자, 예를 들어서 작년 3, 4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다. 자, 그런 분들은 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충 뭐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시장에 진입을 했다. 아니면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수가 꺾일 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자는 거죠.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시장 환경이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2019년보다 2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불황형 흑자입니다. 불황형 흑자. 수출이 줄었고요. 그런데 수입이 더 줄었어요. 그리고 뭐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효과로 인해서 흑자가 발생한 것이지 무역이 엄청나게 잘 되고 좋아서 흑자가 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꺾였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하나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남고 다른 것들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다른 대부분 업종에서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한국 경제 그리고 좁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예.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54.94%를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외국인들이 뭐 순수한 외국인들만 다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역사상 최고가 돌파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이게 뭐 저평가됐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고민을 할 거예요. 정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중장기 투자예요. 이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시기가 2000년대 중반 정도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충분히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공매도 세력 쪽에서 보면은 뭐 매도할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공매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매도 재개되는 거 시장의 악재입니다. 네, 시장의 악재고요. 사실 그래요. 뭐 지금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지수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공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상승해서 고점이다. 그러면은 공매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최소한 뭐 발작 수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이 이렇게 가기보다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한 번 정도 또 더 초월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좀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뭐 결과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꺾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이번 주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KB 오토시스 첫 번째로 골라봤는데요. 이 종목은 조지아 주지사가 KB 오토시스가 공장을 건설한다, 그런 뉴스 발표를 했죠. 조정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은 한번 보시고, 현재 상태에서 뭐 이 정도만 떨어져 줘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조정받으면 한번 보자는 측면에서 골라봤고요. 자, 두 번째는 녹십자 랩셀입니다. 이 종목은 녹십자 그룹주는 최근에 꾸준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종목 특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는 항상 되는 종목입니다. 뭐 10만원 근처 정도까지 와주면은 한 번 정도 또 접근해 볼 만한 흐름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종목까지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인데요. 자, 일단은 파생은 그래요. 뭐 장중의 단타는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놓고 상하단에 걸쳤을 때 양방향 매매를 하자, 하방 상방 공략을 해보자. 하단에 걸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기회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기회가 한번 왔고요. 조금 더 반등해 준다면은 다시 하방 공략할 필요가 있고요. 장중에는 그래요. 좀 과도하게 빠졌네 싶으면은 상방 공략 해보시고, 조금 과도하게 상승했다 싶으면은 하방 공략. 그래서 장중에 양방향 매매와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일봉 매매를 하실 분들은 역시 박스권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순환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좋은 개별주 공략하시고요. 정치인 테마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뭐 이재명 테마는 단기 매매, 그리고 윤석열 테마는 뭐 중기 매매 가능한 종목들도 있고요. 이낙연 테마는 사실 좀 불안한 면들이 있어요.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뭐 안철수 테마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서울시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그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테마 대표적인 게 안랩이고요. 안랩, 그리고 써니전자, 예,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자, 이 종목들 뭐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로나 테마를 떠나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는 현대약품, 자, 코로나 테마죠. 조금 조정받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유니온제약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 자, 그리고 또 우리바이오도 가격 메리트가 괜찮죠. 한일진공,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좀 움직임도 나오고 가격 메리트도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대응 잘 하셔가지고 또 기분 좋게 설 맞이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이번 주 다음 주 핵심 종목 봉투전생의 시장 점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